이번에는 터널 리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리서치는 유니모덜 조건에서만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니모덜 조건에서 동작하는 알고리즘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모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피크점을 모드라고 하는데 유니모달이니까 피크가 하나 있다는 뜻이죠. 계속 증가만 하다가 피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는 형태, 또는 반대일 수도 있겠죠. 계속 감소하다가 피크를 만나고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피크가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바이너리 서치로 찾을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피크를 바이너리 서치로 못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바이너리 서치로 피크를 디텍트하는 문제에서는 X축에 있는 값들이 정수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였죠. 예를 들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쓰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정수 기반으로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었어요. 실제 값들은 정수가 아니더라도 X축에 있는 값들은 정수였죠.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기반에서는 3개의 점을 가지고 이게 상승 구간인지 또는 피크 구간인지 또는 감소 구간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2개의 점만 가지고 증가 구간인지 또는 감소 구간인지를 봐서 로어 바운드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죠. 그래서 2개 내지는 3개의 포인트를 연달아 있는 3개의 포인트를 읽어가지고 이게 증가 구간인지 또는 피크인지 감소 구간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수 구간일 때는 연달아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실수 구간에서는 연달아 있다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 읽었을 때 이게 연달아 있다는 값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이렇게 두 값을 읽었더니 그 사이에 하필이면 피크가 있어가지고 이 값들을 봤더니 감소 구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크가 왼쪽에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함수로 표현했을 때 뭐 fx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프로 그어보면 이때 x가 실수 구간에 대해서 동작하는 함수를 만든다면은 바이너리 서치로 풀 수 없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터널 리서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 x가 실수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증가하거나 단순하게 감소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바이너리 서치를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미드라고 하면, 여기 값이 미드라고 하면은 이때 이 값을 읽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값보다 작은지 큰지를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을 찾을 때 바이너리 서치로 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피크가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수 기반으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형태에서 피크가 나오면은 바이너리 서치를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연속된 구간으로 돼 있을 때는 바이너리 서치로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속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미드 값만 읽어가지고 하이를 움직이거나 로우를 움직이거나 이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구간에서 피크가 있을 때 이때도 바이너리 서치로 풀 수가 있었죠. 바로 인접한 값들 2개를 읽어가지고 상승 구간인지 하강 구간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피크를 디텍트하는 경우에는 2값이 필요하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최소 2값이었죠. 아니면 3값이거나. 마찬가지로 실수 구간에 대해서 피크를 디텍트하는 경우도 최소 2개의 값은 읽어야만 이게 상승 구간인지 하강 구간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일단 기본입니다. 하나만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속된 2개의 값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2개의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예요. 이럴 때는 균등하게 분할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터널 리서치도 균등하게 분할을 한 다음에 경우수를 따져가지고 범위를 줄이는 알고리즘입니다. 디스크리트한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피크점을 디텍트하는 거는 연속된 2값을 읽었다면 실수 구간에서는 연속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최소 2개 이상은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2개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로우와 하이 구간을 3등분하는 2개의 점을 찾아서 그 값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범위를 줄이는 방법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터널 리서치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우에서 하이까지의 구간을 3등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3분의 1 구간을 미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3분의 2 지점을 미드 2라고 했을 때 이 점은 F 미드 1인 거죠. 여기는 F 미드 2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렇게 찍어 봤을 때 F 미드 1이 크고 F 미드 2가 작고 이런 형태인 건지, F 미드 1이 작고 F 미드 2가 크고 또는 두 개가 같은 건지, 이런 관계에 따라서 피크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F 미드 1이 더 큰 값을 갖게 되면은 여기 영역을 A, B, C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보죠. 그러면 A 영역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피크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다시 B 영역에는 피크가 올 수 있나요? 이때도 올 수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C 영역에는 피크가 올 수 있나요? 피크니까 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을 거잖아요. 결국 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피크 하나만 나오게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C 영역에는 피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 미드 1이 F 미드 2보다 더 큰 경우는 A, B 구간에는 나올 수 있어도 C 구간에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F 미드 2가 더 크고 F 미드 1이 작다면은 이 경우는 B 영역과 C 영역에는 올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A 영역에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피크점 하나만 갖는 그림을 아무리 해도 그릴 수가 없어요. 결국 얘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피크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크가 하나만 나오는 그림은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영역에는 피크가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F 미드 1과 F 미드 2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A 영역과 C 영역에는 올 수가 없고 피크가 B 영역에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C는 올 수가 없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올 수가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에 F 미드 1이 F 미드 2보다 큰 경우에는 하이를 미드 2로 옮긴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C 구간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또는 F 미드 2가 F 미드 1보다 크다면은 A 구간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로우를 미드 1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두 개가 같은 경우는 로우와 하이를 다 옮기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그때 F 미드 1과 F 미드 2 값을 비교를 해서 이 관계에 따라서 범위를 좁혀가는 이 알고리즘이 터널 리서치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은 피크를 찾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피크가 나올 수 없는 구간을 버려간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피크가 여기에 꼭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버려나가기 때문에 워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가 타임 컴플렉시티가 같아요. 여기서 세타라는 타임 컴플렉시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세타 로그 n이라는 뜻은 워스트 케이스도 로그 n이고 베스트 케이스도 로그 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그 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터널 리서치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와 하이는 인풋으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값은 하이와 로우가 어느 지점까지 가까워지면 이거는 두 개가 만났다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수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만난다 또는 하나 어긋난다 이런 개념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 간격만큼 가까워지면 만났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멈추겠다는 거죠. 또는 일정 횟수만큼 룹을 돌아도 되겠죠. 그래서 미드 1은 왼쪽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또는 미드 2는 왼쪽에서부터 3분의 2 지점 또는 하이에서 밑으로 3분의 1 지점 이렇게 판단하면 될 텐데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보면은 로우 더하기 전체 구간을 3분의 1등분한 값을 더해주면은 결국엔 로우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다 하이를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고요. 미드 2는 하이에서 이 구간의 면적의 3분의 1만큼을 빼주면은 될 텐데 이걸 계산을 쭉 해보면은 로우 더하기 하이에다가 2를 곱한 거 그거를 다시 3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미드 2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공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외우려면 로우 쪽에 좀 더 강조를 둔다고 하면 로우에 가까운 미드 1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하이에다가 값을 더 두게 되면 미드 2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를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F 미드 1이 F 미드 2보다 크다면 하이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F 미드 1이 F 미드 2보다 크다면 하이를 움직인다. 그리고 반대인 경우는 로우를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있는 F 미드 1이 큰 경우 또는 F 미드 2가 큰 경우로 그냥 치환해서 해결을 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 뭐 한 번에 해결하느냐 두 번으로 나눠서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일 뿐이잖아요. 같은 경우는 또 실수 구간에서는 그렇게 빈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같은 경우를 처리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로 포함시켜가지고 같은 경우를 처리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룹을 빠져나오면은 아직은 로우와 하이가 완전히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입실론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로우나 하이를 최종 결과로 취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값을 취하는 것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값을 취하기 위해서 로우와 하이를 더하고 2를 나눠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차가 더 줄 테니까요. 그럼 이 터널 리서치는 유니모델이라는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켜야만 동작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터널 리서치는 이 피크인 구간에서는 평평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연속해서 나와도 디텍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범위를 계속 줄여오다가 이 평평한 구간에서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중에 아무 값이나 선택해도 결국 피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인 지점에서는 평평해도 괜찮습니다. 피크가 아닌 지점에서 연속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항상 피크를 디텍트한다고 보장은 못 해줍니다.
이 경우처럼 좁은 구간에서만 연속된 구간이 나온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연속된 구간이 나오다가 뭐 피크가 이렇게 살짝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로우와 하이 사이에 미드를 구했을 때 이런 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미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딘가에서 피크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피크가 여기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크점 이외에서 같은 값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항상 정답을 찾는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은 거의 뭐 문제없이 동작은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으나 항상 피크를 찾는다고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터널 리서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은 문제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알고리즘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소개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찾은 문제가 지금 리트코드에 있는 15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